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3년 4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2023년 4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단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3월 달에는 6억 이하의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이번 달 이제 4월 달이죠. 지난달이 돼버렸는데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4월에도 매수 문의는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6억짜리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진짜로 매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억 초반으로 올라온 물건을 이제 안내를 하고 실제로 6억 초반의 물건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 문의가 저희가 그래도 매일 뭐 한두 팀씩은 안내를 들어갔으니까 꾸준하게 있었던 편이고요.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에 전세도 좀 저렴했던 물건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살짝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간 것도 있고요. 아직은 뭐 조금 한 몇 건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렴한 게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잠깐 전세가도 살짝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한 5월 달엔 또 연휴도 많고 해서 이제 매수자분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저렴한 것들도 꾸준하게 좀 나가지 않을까 해서 살짝 전세가랑 매매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부동산 뉴스 중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또 발표도 됐죠. 그리고 갈매 주민들이 식목 행사에서 GTX-B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도 진행을 좀 커다랗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찍을까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차마 찍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갈매동의 복합청사가 이제 준공을 했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벌써 이전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도서관은 이달 말일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행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설레는 비발디라고 해서 비발디 안에서도 자체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제자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 대규모로 되게 좋아하는 행사였는데 올해 재개를 시작을 하고 구리시에 특별한 축제, 유채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월달 거래들이 꽤 많이 됐습니다. 한라비발디가 3건, 갈매역 아이파크가 2건, 스타일스 2건, 6단지 3건, 구리갈매 푸르지오 2건, 더샵 나인힐스가 총 4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더샵이 4건으로 참 거래가 제일 많이 됐죠. 이게 사실은 6억 이하의 물건들이 조금 더샵에 좀 있었었거든요. 그 물건들이 한 번에 싹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단지, 그리고 비발디, 마찬가지로 이렇게 3건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비발디, 6단지, 더샵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4월 달에 거래가 된 거는 아직 다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고가 된 거 위주로만 본다면 비발디가 뭐 2건, 아이파크 1건, 스타일스 1건, 뭐 6단지 2건, 프로지오 1건인데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 실거래 신고가 다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갈매역 아이파크가 4월 15일날 거래된 게 7억 4,300이 최고가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예전 가격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꾸준하게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샵이 34평 기준으로 6억 5천이 거래가 좀 높은 가격으로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단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억 초반 거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초반 물건들도 이제 거진 소지가 되고 나면 한 6억 중반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네, 저희 비발디에는 이제 물건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6억 중반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들이 꾸준하게 2자릿수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거의 0000이 제일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삐죽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도표들도 보이고요.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가장 컸던 뉴스가 이거였죠. 그래서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27일 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구리시에는 뭐 전세 사기 뭐 조직들이 있다, 뭐 중개사가 20명이 뭐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살짝 내용과는 다르게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라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특별법 지원 대상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반발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요. 임차주택이 경공매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게 약간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이 6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하면 2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임차주택을 낙찰을 받을 건지,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거주만을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 지원 대책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 요런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경공매 유예가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채권을 안분하고, 낙찰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랑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주를 희망한다, 매수는 희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증금을 막 돌려받거나 하는 지원 대책은 아니고요. 제도 안에서 이렇게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계약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지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도 또 꽤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의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분들 사실 믿을 만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몇 분 안 좋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중개사분들이 다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본인 일처럼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열심히 잘 상담 받으셔서 좋은 물건으로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갈매동의 마골공원에서 식목행사 진행한 거 아시죠? 거기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 하는 이제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주민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무 심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유튜브도 찍어서 막 홍보하고 싶었는데 애들 데리고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나무만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주민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집회나 행사 같은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갈매동 주민으로서 많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좀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뭐 참여하고 싶은데 못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런 소식들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자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가 준공을 했죠. 이제 준공 행사가 아마 내일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탭 커팅하고 뭐 하는 거. 근데 이미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5월 30일 날 개관을 한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5월 31일부터 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도서관이 제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3개층이기는 하나 책은 뭐 2개층에 있고 한 층은 위에는 뭐 대강당이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고요. 갈매동에 없던 조그마한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축하할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기대했던 거고 고대했던 건데 이제서
왔다는 거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잘 이용하면 되겠죠. 내부가 굉장히 좋대요. 인테리어가 현대식으로 잘 꾸며졌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빠르게 지금 정리정돈되고 있으니까 한 뭐 5월 말일경에 한번 가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행사 되게 많아요. 저희도 뭐 5월 달에 오늘도 근로자의 날이라서 놀러 가신 분들 많아가지고 오늘 되게 조용하기는 한데 5월 달에 행사들 참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제가 제일 기다렸던 행사가 제자교회의 내 꿈을 펼쳐라 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디 나가기에는 차가 너무 막히고 그런데 제자교회에서 이거 사실은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여러 번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잠정 중단돼서 이번에 재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동 어린이들 다 이쪽에서 행사 되게 크게 잘 즐겼었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앞마당에서 5개 마당에 15개 부스가 진행이 되고요. 뭐 가족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 달고나 전통놀이 에어바운스 등 애기들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하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그냥 편안하게 나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13일 날 한라 비발디에서 설레는 비발디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한라 비발디 301동과 314동 주차장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푸드트럭, 체험 부스,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 가수까지 초대가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행사 진행됐는데 되게 즐거워하셨거든요. 올해는 판을 좀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더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어요. 축제일 행사 일정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일부러 아나바다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 부스도 설치되고요. 레크레이션, 입주민 노래자랑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트로트의 민족,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 김선준이라는 가수랑 한소민, 댄스팀 이렇게 온다고 해요. 경품 행사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13일 날 한번 오셔가지고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발디 주민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오셔서 같이 즐기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12일에서 14일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라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 이제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들 많이 초청됐어요.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소찬이, 군조, 나태주, 박상철, 케이씨,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제가 봤을 때 폐막식 때 제일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나태주, 박상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죠. 한번 가셔가지고 따뜻한 봄 유채꽃 많이 보시고 초대 가수들 노래 들으시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5월 한 달도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즐거운 한 달 되시기 바라고요. 5월 말일에 5월달 정리 한번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